오늘 진행되는 교육명은 한 번에 통과하는 DBPR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교육의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졸업 후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후에 DBPR 특 장점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의 대표적인 항목과 이걸 논문을 활용해서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 작성 시 유의점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방향성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사실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꼭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실 취업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이나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전문직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죠. 이 밖에도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으니까 내가 대학 밖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정했다면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겠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전공을 살릴지 말지, 살린다면 그 안에서 또 어떤 세부 전공을 살려야 할지가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내가 아직 이걸 못 정하겠다 싶으면 재학 중에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취업을 하기로 정했다면 뭐라도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소서에 한 줄, 또 면접 때 한마디를 더할 소스가 생기기 때문에 전공이랑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관계없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하는 회사나 업계를 정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목표하는 회사를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정보 수집은 중요하겠죠. 어떤 회사들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회사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기 있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둘러봐야 하겠죠. 회사의 주력 사업, 비전과 미션, 또 인재상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회사에서 낸 보도 자료들, 그리고 직무 관련 트렌드들을 뉴스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또 기업 평가 사이트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둘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정보가 적은 경우에는 그 업계의 대표 회사를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여기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선배들 또는 교수님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가장 생생하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저희 DBPR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DBPR의 회사명이나 업계, 직무를 검색하면 관련한 연구 자료들이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전자를 DBPR에 검색하면 모모에 관한 연구, S전자 사례와 같은 학술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대기업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분명히 다들 여기저기서 정보들을 모으고 있을 텐데 비슷한 정보들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취업 준비하면서 논문까지 찾아보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만약 내가 제대로 된 논문 하나를 읽으면 남들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사이트에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카더라식의 정보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전공을 살리고자 할 때는 각 전공에 맞는 자격증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공별로 필요한 자격증들이 당연히 다 다른데요. 인문 사회과학 계열은 토익부터 스피킹까지 각종 영어 자격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사무 관련 자격증도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공대 계열은 개발 언어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의학 간호 계열은 BLS, ACLS 등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고, 또 경영 계열도 마찬가지로 영어 자격증부터 각종 사무 자격증, 전산회계 등을 많이 갖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공별로 또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자격증과 경험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정하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DBPR의 특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PR는 국내 논문수, 이용수 1위 플랫폼입니다. 올해 메인 페이지가 개편되고 개인화 영역을 좀 더 강화해서 사용자에 맞는 논문들을 둘러보기 편하도록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자 편의 기능도 많이 강화를 했는데 이 내용은 5월에 DBPR A to G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유용한 기능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BPR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400만 편으로 웬만한 분야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있어요. 또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국내 대학을 비롯해서 해외 대학, 초중고, 연구소,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체들이 DBPR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기업 현직자들도 DBPR에서 전문 지식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논문을 사용하면 현직자들 눈에 띌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편리한 검색부터 정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자료들 보기 좋게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8가지 주제 분류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전공 키워드로도 구분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키워드 통해서 쉽고 빠르게 논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술 논문이랑 학위 논문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학술 논문은 교수나 연구자가 쓰는 논문이고 DBPR에서 주로 제공하는 논문이에요. 반면에 학위 논문은 대학원생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논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논문하면 엄청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학위 논문의 경우이고요.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내외로 많아야 30페이지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적인 내용을 부담 없는 분량으로 보고 싶을 땐 학술 논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DBP와 접속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가보시면 카테고리에 전자저널 혹은 웹DB란이 있을 텐데 거기로 들어가면 DBPR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DBPR을 구독 중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재학하시는 동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꼭 취업 준비 목적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의 논문들도 많습니다. 썸 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처럼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논문들도 많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주제의 논문들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 중에서 논문의 특장점 3가지만 꼽으라면 신뢰성, 시의성, 효용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나 면접 답변 준비하실 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을 기입하시거나 말을 하시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들 땐 꼭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학술 논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시의성인데요. 논문은 서적에 비해서 출판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 연구 동향이나 트렌드가 빨리 반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용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모가 있다는 뜻인데요. 논문을 보면 제일 앞장에 초록이라고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즘 조금 내용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세 줄 요약해 달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논문도 앞에 요약본이 있으니까 내가 정 급하다 싶으면은 그것만 읽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결론 부분만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 쓸모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문의 마지막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란 어떤 글인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독자가 존재하고 설득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독자는 인사 담당자 혹은 지원 부서의 관리자로 여러분들을 뽑거나 또 떨어뜨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나 너희 회사랑 되게 잘 맞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득하는 글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내에 차별성과 또 성취된 결과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경험, 특별한 에피소드를 쓰고 싶어서 없는 사실을 쓰거나 또 지나치게 과장해서 자소서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소서는 자소설이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아예 없는 일을 소설처럼 써버리면 어차피 면접에 가서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최종 합격을 하는 거지 서류만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진실이 전제된 글쓰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언어, 특히 글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인사 담당자에게 나를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써 나를 처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있는 6가지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을 우선 탄탄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이후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쉬워져요. 저희가 흔히 복붙이라고 하죠. 100개 기업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개 자소서를 저희가 새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는 스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면에 있는 이 6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기업별로 조금씩만 변경을 해 주시면서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기본 항목 작성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유의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항목이든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쓴다 하실 때 회사의 이런 점이 너무 좋고 너네 회사 너무 멋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장점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사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걸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흐름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성격의 장단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단점만 쓰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업무를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한두 줄 더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점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요구하는 회사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굵직한 기업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유가 되시면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뭐 성장 과정 작성할 때도 뭐 다정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로 시작하는 그런 일대기식의 내용 말고 키워드를 하나 딱 정해서 그 키워드 관련된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성장 과정의 키워드를 책임감으로 정했다면, 내가 책임감을 중시하게 된 계기나 발휘했던 경험들을 엮어서 성장 과정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기소개서 항목의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글자 수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시된 글자 수의 90% 이상은 채우시는 게 좋고요. 글자 수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한 문항에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D사의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즉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경우는 1200자니까 지원 동기 600자, 입사 후 포부 600자 정도로 나눠 쓰는 게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H사의 직무 역량 항목을 보면 여긴 또 글자 수가 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바이트면 대략 1000자 정도인데요. 괜히 2000자로 잘못 보고 2000자에 맞춰 썼다가 내려고 보니까 1000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소서 쓰시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보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인턴이나 경력이 있을 경우 회사명은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또 기관마다 다르니까요.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S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S사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괄호 안에 뭐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뭘 써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항목별로 작성을 한번 하면 이 자체로 마스터 자소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S사 자기소개서는 뭐 지원하시지 않더라도 모두 한 번쯤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에 가장 힘을 실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무 역량은 보통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또 그 역량을 쌓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이 사람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맞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역량을 쌓기 위해 한 노력은 정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얼만큼 이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때 바로 DBPR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DBPR에 직무명을 검색하고 최근 논문들의 주 키워드를 살펴보면 그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최근 직무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면 당연히 이 업무에서 무슨 역량을 필요로 할지도 같이 파악이 되겠죠. 그럼 직무 경험은 뭘 써야 할지 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직무 관련한 인턴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어도 다 쓰기 나름입니다. 전공 수업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나 과제 경험을 써도 좋고, 동아리, 학생회, 공모전 등 교내 활동 경험을 적어도 당연히 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써도 당연히 좋겠죠.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그리고 그게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경험 자체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글이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DBPI에서 논문을 찾을 때는 다양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두세 개 정도 조합해서 검색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내가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고, 유사 경험으로 SNS 운영 경험이 있어서 SNS 마케팅 직무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DBPI에 SNS 마케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DBPI를 열어서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그냥 SNS 마케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에 민감한 직무이다 보니까 여기 발행 연도를 1년으로 조정해서 한번 볼게요. 정렬 같은 경우는 정확도순, 이용순, 최신순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찾고자 하는 자료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무명을 그냥 검색하면 SNS 마케팅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쓰는 기업의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논문을 찾아서 읽는 게 좋겠죠. 화면 보시면 뭐 프로축구 구단, 피트니스 센터, 항공사, 유기농 화장품 등등 정말 다양한 업계의 SNS 마케팅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내가 지원하는 회사, 업계에 맞게 논문을 잘 골라서 읽는 노하우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찾아서 읽었다. 그 이후에 자소서에 녹여내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소서 항목을 다시 보면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공통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SNS 마케팅 관련한 사례 연구 학술지를 꾸준히 읽으면서 보다 심화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한 줄을 더 쓰는 거죠. 물론 다른 노력들이 하나도 없이 논문을 봤다는 게 노력의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SNS 마케팅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논문까지 보고 있어요 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진정성을 어필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문의 내용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작성하는 건데요. 내가 논문에서 얻은 내용을 직접 나의 경험에 적용시켰다라는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용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기업 SNS는 소비자들의 몰입을 위해 구성을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론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 당시 운영 중이던 SNS 구성을 변경하였고 기존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쓰면 인사 담당자가 볼 때 이 친구는 논문까지 찾아볼 정도로 직무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이론을 실무에 적용까지 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면 저는 그런 실무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꼭 이런 성과를 낸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온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논문 읽은 걸 개인 블로그에 꾸준히 요약 정리해도 좋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랑 논문 스터디를 하는 것도 노력이 될 수 있겠죠. 또 꼭 논문이 아니어도 뉴스 기사나 사보 같은 거, 취업 스터디하면 스크랩하고 또 분석하는 거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남들이 다 하는 꾸준히 뉴스를 본다, 꾸준히 스크랩을 한다 말고 내가 꾸준히 논문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진정성 면에서도 더 어필이 되고 또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띌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 계획이나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직무에 대한 비전, 향후 계획, 이렇게 말은 다양한데요. 다 회사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를 쓰라는 말입니다.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연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DBPI의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아래 예시와 같은 논문들이 쭉 뜰 겁니다. 아마 ESG, 탄소 중립, 조직 문화, 디지털 전환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많이 띌 텐데, 그럼 요즘 공기업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럼 그 키워드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가장 연관 지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고르시고 논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 후 포부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제가 두 번째 예시로 가져온 디지털 전환 관련 논문을 보시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메이저 공기업 10개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느 분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분석을 구체적으로 써 놓았는데요. 그럼 자소서를 쓸 때 막연하게 내가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논문 내용을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직접 논문을 열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 읽지 말고 여기 연구 결과 부분만 보셔도 충분한데요. 보시면 기업별로 또 분야별로 디지털 전환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 놓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 경험 분야 안에서도 항목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을 상, 중, 하로 분석을 해 두어서 이 기업이 고객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어느 부분이 잘 된 건지 또 어느 부분이 잘 안 된 건지를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땡땡공사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화하며 고객 경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략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구체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입사해서 구체적인 DT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제가 다 생각해내서 쓴 게 아니라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활용하면 직무 계획이나 입사 후 포부 관련된 문항을 훨씬 더 풍성하고 전문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분석할 때 좋은 사이트들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봐야 할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회사 소개, 연봉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주요 통계, 공공정책 자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트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공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각 사업별로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래에 그리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취업 사이트들도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터뷰나 멘토링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관련 도서를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이 해당 기업, 해당 직무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경력직을 뽑을 때는 되게 원하는 스킬이 명확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서도 요구하는 바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아, 이 직무에서 이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직무 계획이나
입사 후 포부 항목에 녹여서 쓰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커리어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합격 자소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DBPR을 활용해서 자소서 작성하신 분들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공영 홈쇼핑 자소서인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쇼핑인 만큼 법이나 제도 관련해서 수준 높은 직무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DBPR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논문란에 있는 논문들을 참고하셔서 위에 자소서 내용처럼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관련한 내용들을 자소서에 녹여내서 서류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인데, 어, 자소서 문항에서 직무 관련 트렌드를 요구하고 있어서 OTT 관련 논문과 또 유료 방송 관련 논문을 보시고 답변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논문 마지막에 시사점이 함께 제공되는 부분이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유의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장 성분 생략, 조사 생략, 구어 문장, 준말 등 자잘하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지나치게 솔직한 단점도 피해주세요. 물론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좋은데 누가 봐도 회사 생활에 치명적일 것 같은 단점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의 경우 높은 확률로 조직이나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텐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듯한 단점은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활발하다고 했다가 다른 항목에서는 낯을 가린다고 한다거나 자주 잊어버리는 게 내 단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뒤에서는 업무 지시를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쓰면 글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첨삭을 받아보면 금방 이상한 점이 보이니까요. 꼭 제출하기 전에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법도 저희가 당연히 신경 써야겠죠. 인사 담당자의 70%가 맞춤법을 틀리면 기본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요즘은 맞춤법 검사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제출 전에 한번 돌리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인사 담당자들도 다 복붙 타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기업명을 틀리게 쓰는 건 성의의 문제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꼭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표현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표현들은 임팩트가 너무 떨어집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를 몇백 개, 많게는 몇천 개씩을 볼 텐데 다 비슷한 말들만 써 있으면 당연히 눈에 안 띄겠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근거가 되는 경험을 제시할 때는 무조건 구체적이게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오늘 교육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직무와 맞지 않는 경험을 단순 나열식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인상을 받냐면요. 내가 이 경험을 꼭 말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직무랑은 딱히 연관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직무랑 관련이 전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뺄 줄도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 회사 정보가 맞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기본이고요. 세 번째에 지나치게 짧은 자기소개서도 성의 없게 보인다고 하네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면 90% 이상 채우기, 또 제한이 없으면 한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세 문항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조어, 줄임말 등이 있으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꼭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한 선배들이 후배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도 모아봤습니다. 서류 합격하면 저희가 또 면접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드리면 먼저 꼭 두 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면 제가 가진 직무 역량은 기획력과 분석력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시고 기획력과 분석력을 발휘한 경험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면접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 말하실 때는 자신 있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했을 때 너무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본인과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합격했을 땐 내가 이 회사와 또 이 면접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다른 회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공기업, 사기업, 시험 준비 등 본인에게 잘 맞는 길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제일 좋은 건 솔직하게 준비하는 거라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어려운 이유는 목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직무가 불분명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선 목표하는 회사를 정하시고 그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뽑는지를 확실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방향을 잘 골라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